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은요, 레드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이 이야기는 언제였더라? 라방하다가 들었거든. 라방하다가 어떤 분이 어바님, 레드필이 어바님 저격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지.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이 레드필 이론에 대해서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잖아.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채널이 난 두 개밖에 못 봤단 말이야. 근데 한 채널이 되게 떡상한 그 채널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썸네일 딱 박제를 해놓은 거야. 보면서 유튜브 잘하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막상 내가 다음날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은 저격이란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근데 문제는 영상을 바로 찍었는데 이게 계속 심사가 되는 거야. 노딱이야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가 되게 거지 같은 게 옛날이랑 달리 그냥 단어 하나만 이게 좀 강하게 얘기해도 그냥 노딱을 먹이더라고. 그리고 이게 보통 심사를 넣으면 하루 안에 풀리게 돼 있는데 막 이틀 3일 걸릴 때도 있어. 그래서 오늘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거예요. 좀 부드러운 어조로. 그래서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레드필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결이지만 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강조했던 건 뭐야. 그냥 강한 스쿼시 되고 너희들 할 일 해라.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여자가 아니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고양이 똥이나 치우고 살라고 얘기했잖아. 왜? 타산이 안 맞는단 말이야. 제가 늘상 하는 얘기로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사랑은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무한대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잖아. 그러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 내 고등학교 때 그 디아블로 아이디가 뭐였는 줄 알아? 돈 버는 기계 아빠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 여자의 가득 찬 사랑은 그런 뭔가 인정이나 사랑은 그런 나의 그런 노동성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당연히 따라와 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라. 이게 어떻게 말하면 내가 유튜브에서 말했던 김 알파카의 정신이 될 수도 있고 레드필에서 말하는 믹타우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지.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어조나 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그럴 우려가 좀 크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이 레드필이라는 게 나도 요 몇 달 사이에 알게 됐거든. 근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 유명한 마이너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게 터지게 된 그 트리거가 설거지론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레드필 이론이라는 것들이 여우의 심포도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걸 굉장히 우려를 했던 거였는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그래서 이 강한 어조, 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인생에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그 이 말도 제대로 못하겠다 야 요새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 그 모습이 되게 웃기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말한 비판 내용 가장 큰 주요 골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크다였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굉장히 많은 공격과 린치와 다구를 놨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건 부정적인데 라고 아마 느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어조는 똑같은 거야. 그 레드필 이론에서 말하는 퍼플필이라고 하지. 퍼플필은 되지 말자라는 뜻이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레드필은 신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뭔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마인드셋을 탑재하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세상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2010년에 증권 영업을 딱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 생각하면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골드만삭스의 소속 이코노미스트가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이 이제 그 브라질의 B, 러시아의 R, 그리고 인도 차이나에서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강력한 인구 배당과 통틀어서 신흥국은 뭐 이제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높은 리턴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선진국은 성장이 이게 완만하게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을 봤을 땐 누가 그게 완만하다고 생각해? 미국이 존나 빨리 크고 있잖아.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양적 완을 넘어서 MMT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뭐 케인즈니 고전학파니 메인큐니라고 했을 때 맞는 게 없거든. 지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항상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들끼리 안 맞아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은 그걸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초월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만 배웠어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성무성악설이니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냐고. 아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는 영역이라는 거다. 내가 봤을 땐 그런 부분에 더 가깝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레드필은 신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피터슨 교수의 얘기 중에서 내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 피터슨 교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 배우자의 조건의 첫 번째는 매력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성적인 섹슈얼적인 것들. 되게 재밌지. 우리 한국에서 아마 똑같은 질문했으면 첫 번째가 신뢰라고 얘기했을 건데 피터슨 교수는 첫 번째는 이제 매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적인 신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절대적인 신뢰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런 거야.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추악한 면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없이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알기로는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도망을 친다고 알고 있잖아.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그 부자 아빠였나? 로버트 기요사키 지금 엿됐잖아. 엿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항상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들의 온전한 그런 나약한 내면도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피터슨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뒷문을 열어두라라는 표현을 썼거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도망치게 냅두라는 것들이야.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가치는 그만큼 위대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서로가 인정하게 될 때 관계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했던 연구자만 4번 바뀌었던 그런 행복의 비밀과도 똑같은 관점이지.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얻었을 때 그때 인생의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결론이랑 아주 유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레퍼런스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르게 나온 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너무 부정적인 담론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 형님 때 만난 여자들이랑 지금 우리 여자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야 우리 때 여자도 만만치 않아. 우리 때 여자 80년대생 여자들이 얼마나 와 장난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저는 80년대생 여자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세대의 여자들도 만나봤잖아. 내가 느꼈던 부분들은 그래.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알파가 되는 거야. 근데 누구나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난 많이 봤거든. 나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 친구나 나나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좋대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 되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레드필에서 말하는 퍼플필은 되지 말자 이 정도 의미로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 주변에서도 나는 굉장히 그런 여자란 객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근데 걔네들이 연애 한번 하잖아.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뭔가 사랑 예찬론자로 변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하려면 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말한 적이 있잖아. 난 그 글귀가 정말로 인상 깊었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난 좀 굉장히 중요한 사랑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3호선 지하철 빌런녀도 그랬잖아. 인생은 잭스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할 준비, 사랑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 와중에서 그런 뭔가 여성이란 대상 자체를 너무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